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다 뭐 그런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일단 구속 사유를 공식적으로는 도망할 염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네. 그 판단의 이면에는 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리고 상당히 중대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의 그 인신구속 사무 처리 예규를 보면은요.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할 때는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규모나 결과가 어떤지 자수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9명이 사망했고 또 7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 이런 결론이 제시가 된 상태고 또 신발 밑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왔고요. 예. 그런데 운전자는 그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법원이 도망할 염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송 변호사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해 운전자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중요 증거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주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라든지 그렇죠. 당시 기록이. 주변 사고 주변 예. 사고 현장 주변에 어떤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가해자가 그러니까 네. 피의자가 계속 급발진 차량 결함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는 과정에서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그 운동화의 신발에서의 자국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밟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운전자의 착각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라는 어떤 원인을 밝힐 수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9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인데 정확한 사고 원인이 좀 밝혀져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좀 이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네,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운전자가 이렇게 급발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의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예. 국과수의 감정 결과, 그다음에 또 뭐 블랙박스, 신발 밑창, 뭐 CCTV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법원이 어느 정도 한 번 다 일별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고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범죄 혐의가 소명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처벌도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예.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 사태에 대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티몬과 위메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 발표했는지 구 대표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구 대표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구 대표 이제 어제 정무위에서 지난 2월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동원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배임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횡령이나 배임을 판단하는 데 기준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원래 이 목적이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상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정상금을 그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네. 이것은 동시에 어떤 회사의 재무 구조도 굉장히 해쳤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임에도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제 구 대표의 어떤 국회에서의 정무위에서의 네. 어떤 그 발언 등은 본인의 어떤 죄를 자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기업 회생을 네. 신청한 이티몬과 위메프 자산과 채권을 동결한 가운데 내달 2일
있죠. 이 두 회사 대표를 불러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회생 절차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법원이 어제 지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네.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예.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레 2일이죠. 그 신문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법원이 이제 대표자들을 신문을 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이게 채권자들이 워낙 많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회생 절차 그 계획안이 인가되는 과정까지 가기가 굉장히 험난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티몬하고 위메프가 지금 ARS라고 하는 것도 신청을 했죠. 네. 그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신청했는데 이것은 채권자들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여서 이것도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피해 규모가 1조 원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계열사 AK몰등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밝혀진 바의 피해 금액 이상, 네. 훨씬 금액 이상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요. 1조 원대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추산 지금 야.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고영배 대표의 어떤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예. 본인이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800억이다.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쓸 수는 없다. 직접적으로 쓸 수는 얘기하더라고요.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찌 보면 저는 어제 그 고영배 대표의 어떤 그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고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뭐 아직까지 다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마치 이것은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상품권이라든지 모든 정산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 모아서 그러니까 예. 지금 큐텐그룹에서 가장 현금 보유량이 많은 곳은 큐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모든 금원들을 모아놓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한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돈을 썼다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배 대표 큐텐그룹의 회장인 고영배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고요. 회사 자산도 800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도 지금 중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예.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법원에서의 기업회생에 대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상을 받아야 되는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피해자들, 소비자들은 예. 그 피해 구제가 상당히 요원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 그러니까 해결 의지보다는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게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네.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